네, 요즘 가계는 파탄, 기업은 파괴, 미래는 파멸, 세간에서 이재명 정부를 삼파 정부라고도 부른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삼폭 정부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이제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환율 수준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환율을 정책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당국자들이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총리님, 정부는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보는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위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재 최근의 상황이 환율이 사실은 과거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외채가 뭐 급증했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죠. 네, 우려를 예, 우려가 가지고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우리나라의 그 통화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 실효 환율이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조금 말씀해 어렵죠. 주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한 나라의 통화가 실제 구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는 지표인데,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말 실질 실효 환율은 86.3입니다. 98년도 IMF,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치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혹시나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 이제 결국은 환율과 연동되어 있는 것을 달리 해석하고 표현한 지수인데요. 예. 이미 환율이 일정하게 상승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펀더멘털의 문제라든가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동일한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실질 환율이 BIS가 조사한 6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몇 위? 몇이? 64개 중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치가 63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저도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적어도 이것은 꼭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펀더멘털의 문제라든가 뭐 외환 보유 상황, 이것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선을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주당과 짝짝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장 재정, 추경, 소비 쿠폰을 남발하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보시는 시각도 뭐 다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MT 기준으로 봤을 때 통화량 증가율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8월부터 계속해서 월 8%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M2가 1년 만에 무려 350조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요.
특히나 환율의 위기는 곧 물가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인데 제가 재경위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율 방어에 지금도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외환보유고 달 한 달 만에 21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3조 정도가 빠져나가서 투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은 그 자체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민은요. 저희 걱정은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은 받지 않고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총리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열제도 뭐 주사도 뭐 약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예, 고려하겠습니다. 온갖 걸 처방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리님 뭐 여러 가지를 꼭 전반적으로 아까 펀디멘탈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열심히 자리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